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막 유가가 폭등하고 국제사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전쟁은 명분도 목적도 이유도 불분명하게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레짐 체인지라고 했다가 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네. 그다음에 핵 띄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랜 없는 전쟁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체가 이거 4, 5일 걸릴 수 있다. 3, 4개월 걸릴 수 있다. 네. 영원히도 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출구가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뭐 방공망을 분쇄시킨 다음에 가서 항복시킨다는데 항복시키려면 지상군은 가야 되잖아요. 그 규모든 어찌되든 가야 되는 건데 이란은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인구가 많고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식 전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명령 안 하고 중앙의 명령이 끊어져도 네. 각 주에서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제압하려면 최소한 70만 명의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70만 명의 지상군이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한다고 지금 군인들 다 전략가들 얘기. 전부 산악지대고요. 예. 그 아프간에서 10년 동안 정복 그렇죠.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트남도 75%인가 뭐 네.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55%가 산악지대고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약한 게 게릴라전입니다. 미국이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꼭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요. 미국은 전면전을 했던 때려가지고 항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반대편에 있는 아프간이나 베트남 이쪽에서 게릴라전은 미국을 다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하면 국제 여론이 바뀌고 그렇죠. 국내 여론이 바뀌어서 하는 예. 흠집 내기거든요. 소모전을 하면 돼요. 이 소모전은 대단한 무기가 필요 없어요. 예.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하는 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서는 건데 사실 이게 국제 질서에서 좀 황당한 소리로 좀 들리기는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이란에 대해서 당신들 두 번 차기 지도자 세우면 거기도 제거한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완전히 이게 무슨 그 과거에 20세기 식민 뭐 19세기 맞습니다. 식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의 나라를 향해서 무조건 굴복 항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데도 누구도 또 얘기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왕정이다 오히려 여기가. 왕정? 완전 수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가 네, 수프림 트럼프 리더. 같은 것 같아요. 예. 세계의 지도자. 실제로 미국의 파운딩 파더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럽 국가에 비해서 제국주의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는 공화적 민주주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물론 그 위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을 숨겨오면서 위선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탈적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밖으로도 그러면 안으로도 이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쵸? 그러네요, 진짜. 옛날에 아까 말한 뭐 존 퀸시 아담스라는 대통령은 미국이 안에를 민주주의를 하면서 바깥을 정복하는 거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네. 지금 마찬가지. 밖에 때리고 제국주의 모습 보면 안에는 옛날에 이 유럽 제국주의가 왕정했듯이. 그래서 실제로 뉴 로열 시스템이다. 내부에서 뉴 그렇게 로열 시스템. 신왕정 시스템이다. 예.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미국 사회 안에서. 근데 저는 미국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게 그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는 있고 사실은 이민 단속하는 것부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반발하는 시위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조직적으로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그 새로운 뭐 저항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팎으로 지금 다 동시다발로 다 이렇게 트럼프가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난사라는 표현을 써야 그렇죠. 됩니까? 예. 거의 무리수를 계속하고 선을 예. 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이것도 다 뭘 사용하느냐? 예.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예. 다 비상대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비상권을 비상경제 권한이었잖아요. 예. 똑같이
그 비상사태라서 미네소타로 들어간다. 예. 비상사태라서 범죄 때문에 워싱턴으로 들어간다. 예. 시카고로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뭐 거의 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트럼프가 그 제국 우리가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미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Imperial Presidency라고 하는데 한국도 보면 미국도 보면 이 대통령제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의회가 완전히 역할을 못합니다. 보통 이 아까 말해서 그 말에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이나 의과가 한쪽이 전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양쪽의 전쟁관을 다 줬어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논쟁이 되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전쟁 선포권은 의회한테 있고 국군 통수권은 군대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네. 이걸 일부러 그렇게 설계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War Powers Resolution이라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하도 이걸 권한을 남용하니까 네. 의회에서 이걸 막자고 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때는 사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완전히 뺏어올랐는데 못했고요. 네. 일단 전쟁을 시작해도 60일 안에 음. 의회가 결의해서 되돌릴 수 있는 법입니다. 어. 그걸 WPR이라고 합니다. 예. 투표했어요. 예. 근데 57대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47대 53 죄송합니다. 47대 53.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음. 이게 지금 의석 차입니다. 의석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화당에 단 한 명도 예. 이 법을 반대를- 반대 자기 대통령 당인 대통령이라고 예. 이 무리한 대통령 다른 데서 얘기하면서도 예. 이거는 안 돌렸어요. 소신 투표를 못 하는 소수 거예요. 투표를 못 하고 예.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모든 전쟁은 지금까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초기 전쟁은 국민 여론이 더 우세해요. 전쟁에 찬성해요. 그 애국주의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 아래 모인다 해가서 음. 그런데 이런 전쟁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6대 4, 7대 3, 8대 2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예. 그러면 정치인들은 예.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을 멈추는 게 맞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미국입니다. 근데 진짜 뭐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란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 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은 또 쿠바를 또 그 겨냥을 하겠다. 중간에 또 때린 거 네. 모르시죠? 에콰도르 또 군사 공격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에콰도르도 왜냐하면 이제 카르텔, 예. 마약 카르텔이지만 그것도 카르텔. 에콰도르가 주권 국가인데 거기에 군사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군사 공격 9번 했습니다. 9번. 자기가 멈춘 전쟁이 7번인가 8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전쟁 어찌됐든 군사 공격한 건 9번이에요.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뭐 어디로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죠. 예. 그리고 제가 뉴욕타임스에 한 그 분석을 보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처음에는 노벨상도 의식하고 네. 자기가 독재자들을 설득시켜서 거래를 통해서 예. 정전쟁을 중지시키는 데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전쟁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장애물이나 부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싹 없어지고 그냥 컴퓨터 게임처럼 화나면 이제 때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 만든 그 영상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 트럼프의 이렇게 폭주기관차식의 그 세계 재패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 질서를 다시 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내 네. 여론 죽죠. 의회 죽었죠. 그러니까 예. 국제 정치도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을 다 죽여버렸고 죽인 사람이 사실 트럼프였고요. WTO를 죽인 다음에 자유무역을 깨고 있고 유엔을 저렇게 기능 부전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잖아요. 예. 제가 지난달에 유엔에 갔을 때 유엔 총회장에서 미국 대표단을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앞친 자기 나라인데. 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뭐 지상군 투입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는데요. 의원님 전망하시기에 트럼프는 이 전쟁을 언제까지 어떤 목적,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분명 그 목적을 이루면 전쟁을 다 했다고 끝나는 나와야 건데. 되는데 그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 그것도 지금 뉴 노멀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조급해요. 자기 트럼프가. 마음대로 한 트럼프가. 예. 그리고 저는 이 미국 지금 백악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뭐 스티븐 밀러라든지 자기 아들이라든지 위트코프 자체가 유대인이거든. 또 중동 대사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만에서 외교를 하고 협상을 했을 때 오만 쪽에서 이란 쪽에서 거의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타결하기 직전에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만 전술을 썼죠. 네. 이 네타냐후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먼저 했는데 루비오가 예.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했지만 예. 저는 네타냐후는 전쟁할 이유가 있거든요. 전쟁을 해야지 지금 정권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 목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그렇기도 거다. 하고 이스라엘은 예. 지금 최고의 찬스예요. 이스라엘.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중동의 패권 이라크 저렇게 됐죠. 이란 저렇게 됐죠.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 후티까지 다 약화됐잖아요. 예. 그걸 트럼프한테 얘기했어. 자, 당신 지금 3일만 때리면 네. 우리가 하메네이 죽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예. 베네수엘라처럼 친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음. 역사상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중동 평화를 완벽하게 이룰 당신이다. 아. 라고 꼬셨다. 그러고 나서 네타냐후는 이제 중동을 지배한 중동 패권을 쥐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0월에 총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안정한 연정이거든요. 네. 게다가 3월 왜 3월이냐? 제가 예. 이 시기를 주목하는데 예. 3월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녹록치 않고요.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조기 총선해야 돼요. 아, 그래서 2월 말에 때렸을 것이다. 2월 18일에. 오로지 네타냐후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타냐후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실 때 했던 말처럼 중동의 친미 정권이 다 들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고 그게 자기 생각만 해서 터널 효과로 될 것 같은 거죠.